발에 이제 부스터를 달고 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기존에 하던 액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보통 부스터 하면 등에 달리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발에 달렸으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는 바로 모터 뉴클리어의 적열 5기성 6호 어드밴스드 환사. 모터 뉴클리어 제품 리뷰는 처음이네요. 이번에 꽤 괜찮은 디자인의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오늘 리뷰 선행 리뷰로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발매는 2025년 3분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54,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 스토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특징을 미리 좀 몇 개 이야기하면 전신 합금 프레임입니다. 거기에 런너가 한 80장이 넘어가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런너 수를 자랑을 한다. 근데 54,900원이다. 가성비가 극강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꽤 큰 편입니다. 약 20cm 정도 되고 뭐 런너가 많은 만큼 박스도 크겠죠? 두께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박스 두께만 해도 한 19.5cm 정도 되고요. 방금 본 박스에 좌우 넓이도 한 52cm, 높이도 한 37cm. 박스를 처음 열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다 런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이 뭔가 이제 큼지막한 것들이 많죠.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선택 조립 파츠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조립을 해놓은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무장이라든가 뭐 여기 백팩이라든가 본체에도 군데군데 파란색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빨간색도 동일하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대로 만들 수 있다. 파란색으로 만들어도 되고 빨간색으로 만들어도 되고 섞어도 되고 상관없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백팩의 관절부라던가 본체 전신에 걸쳐서 합금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안에 이렇게 상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처음 꺼낼 때 이 상자 꽤 묵직하다. 요것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습식 데칼 들어갑니다. 이 매뉴얼 가져오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이게 몇 페이지짜리였냐? 45페이지짜리거든요. 이제 맨 뒤로 넘어가면 아예 뒷면에 이렇게 데칼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부착하실 분들은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품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손부터 볼까요? 당연히 이제 주먹손은 이제 껴놓은 상태고요. 교체용 손 총 7종입니다. 편손이 3종, 주먹손 하나, 무장 관련이 3종. 일반적인 쫙 편손 들어가 있습니다. 마디마디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손바닥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손등도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구부린, 굳이 따지면 자연스럽게 펴져 있는 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무장을 받치거나 할 수 있게끔 좀 더 오므린 편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장손입니다.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시켜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무장손입니다. 보지 않았나? 할 수 있는데 손목의 각도가 다릅니다. 방금 본 게 수평이고요. 지금 본 게 이렇게 한 30도 정도는 꺾여 있는 그런 느낌의 손목입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만 펼쳐져 있는 라이플손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무장 관련 손의 손목은 축입니다. 그런데 주먹손이라든가 편손들, 짠! 힘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 애들은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줄 땐 확실히 튼튼하게 각도 꺾이지 않게 되어 있고 액션을 위해서 주먹이나 편손을 쓸 때는 좀 더 손목을 꺾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각종 조인트들인데요. 파츠 일부를 뭐 다리에 달기 위한 조인트라던가 아니면은 고기동 추진 장치를 이제 발에 합체시키기 위한 조인트라던가 아니면은 검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파츠도 있습니다. 요것들은 차차 하나씩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 장비들의 자율 모드용 연결 파츠입니다. 뭐 발에 장착하는 거나 백팩에 장착하는 저 장비들이 이제 단독 형태가 있거든요. 그걸 자율 모드라고 하는데 그걸 위한 연결 파츠들인 거죠. 그 발과 백팩을 연결해주는 그런 파츠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파츠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고 포스 쉴드,
그냥 쉴드입니다. 일반적인 쉴드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고요. 색깔 분할은 완벽. 흰색 외장부터 안쪽에 회색의 프레임, 클리어 파츠 안쪽에 또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위에 또 금색깔로 코팅되어 있는 링 파츠를 끼워준다거나 굉장히 디테일 자체는 좋습니다. 적당한 이 패널 라인들과 그리고 파츠 조립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도 쉴드 아래쪽으로 이 회색깔 외장 안쪽에도 클리어 오렌지인데 또 내부가 메탈릭 실버로 다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해요.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만한 거는 본체 등등에 쓰이는 클리어 파츠 내부는 기본적으로는 다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다. 검날 빼고 센서류나 몸에 들어가는 클리어 파츠들 다 내부가 도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 역시 프레임 디테일이 굉장히 멋집니다.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에 끼울 수 있게끔 조인트가 마련되어 있어요. 쉴드 자체는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입자 빔 라이플, 기다란 형태의 라이플입니다. 해서 요 앞부터 보죠. 얇고 날렵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 총부 주변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연장되기도 해요. 총부에도 이제 색깔 다른 파츠를 써서 구멍 형태 잘 되어 있고, 이제 외장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나 이런 기본 디테일들, 드러난 프레임의 디테일, 뒤쪽으로도 약간 입자가속하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거나 위쪽으로는 클리어 파츠도 쓰였더라고요. 코팅 파츠도 중간중간 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꽤나 날렵해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더 세다라는 느낌이고요. 이 뒤쪽으로 팔에 고정시킬 수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왼팔, 오른팔 선택적으로 끼울 수 있는데 뭐 굳이 끼우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 예. 뭐 손목이 처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 있어서 혹시나 손 끼우거나 할 때 좀 편안하게 끼울 수 있고요. 이쪽이 에너지 팩이겠죠? 아래쪽에 락을 풀고 밑으로 빼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만 보면은 겉에 빨간색이 드러나는 게 없는데 조인트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밀어넣고 안쪽으로 밀착시키고 밑에 구멍을 통해 락을 거는 거죠.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에 합체할 고기동 추진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단독으로 사용할 것 같은 뭔가 무인기 느낌 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 추진 장치 엄청 크게 2개 달려있고 앞쪽도 뾰족하고 클리어 파츠도 쓰고 뭐 다양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2개 똑같으니까 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옆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보고서 약간 잠수정스럽게 생겼다 같은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되게 뾰족하고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점도 좀 특징이다라는 생각했어요. 뭐 또는 보트라던가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보면은 여기는 빨간색 고정입니다. 파란색 파츠 따로 없어요. 그 뒤쪽으로 클리어 파츠, 마치 여기가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뒤쪽으로 또 파츠 분할되어 있는 라인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프레임의 디테일 형태, 바깥쪽에 이런 금색 코팅 파츠라든가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외장 디테일도 눈에 띄고요. 추진 장치 부분도 앞쪽은 코팅 파츠, 중간 부분도 코팅 파츠. 아예 안쪽으로 코팅 파츠를 쓰거든요. 내부를 보면은 코팅 파츠 겉에 이제 외장 씌워놓은 그런 형태. 근데 외장이 투톤입니다. 파란색 파츠가 있는데 여기가 또 빨간색 파츠가 같이 있는 부분이에요. 선택적으로 조립을 해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뒤쪽으로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한 추진 장치 부분. 노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클리어 파츠 자체에 디테일이 좀 들어있는 형태다 보니까 꽤 멋지게 그리고 볼륨감 있게 되어 있는 조형도 인상적이고요. 뒤쪽도 역시 코팅 파츠를 써서 동그란 링 부분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래쪽 유닛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앞뒤 관절이 다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력선 연결이라든가 뒤쪽으로는 약간 터빈스러운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보기 좋다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발에 합체할 때는 이렇게 위쪽 커버 파츠를 떼어내고 발바닥에 끼울 수 있는 전용 조인트 파츠로 갈아 끼우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발바닥에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뒤쪽에 이 추진 장치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또는 위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회전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꽤나 각도 표현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 특히나 이렇게 밑으로 내렸을 때가 유독 좀 보트나 잠수정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따 본체 다 보고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분리가 돼요. 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별도로 조인트를 통한 조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직접 해보도록 하죠.
다음 장비는 강하 입자포. 약간 이 상태로만 보면 빔 터렛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역시 뭐 백팩 장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 튀어나와 있는 하얀 색깔, 이게 이제 강하 입자포고요. 이거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디테일, 뭐 기믹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입자포 자체적으로는 앞쪽에 포구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고요. 이 뒤쪽까지도 이제 분할이 다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센서부가 다 클리어 파츠. 그 겉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위에다가 흰색으로 씌워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다랗고 커다란 빔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쪽으로도 이런 내부 디테일들도 구경할 수가 있는 데다가 이 뒤쪽에는 관절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로 다양한 각도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 뒤쪽으로도 파츠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외장인데 뒤쪽으로도 거대한 클리어 파츠, 이제 카메라 내지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패널 라인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자체적으로도 안쪽에 프레임이 있어서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빔포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모양 맞춰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죠. 이 빔포가 연결된 부분 위아래로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꺾어서 이렇게 빔포를 다 뒤로 넘겨주면 이게 대기 모드입니다. 스탠바이 모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중심부도 한번 살펴봅시다. 중심부에도 클리어 파츠다, 코팅 파츠다 이것저것 쓰였어요. 클리어 파츠 자체는 되게 포인트 해서 작게 쓰였는데 마찬가지로 클리어 파츠 안쪽은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주변으로는 어두운 컬러의 외장으로 뒤덮여 있는데 반대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진 형태의 외장들 볼 수가 있고 코팅 파츠로 해서 이런 덕트 디테일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마개, 가운데에도 마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떼어내면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드러나고요. 가운데에도 떼어내면 구멍이 드러납니다. 해서 이걸 통한 또 이제 형태 조인트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재밌는 점은 이 바깥쪽에 이제 합금 프레임이 쓰였습니다. 관절이란 얘기죠. 이 부분도 보면 기믹이 또 있는데 한쪽을 당겨주면 연동돼서 위아래의 클리어 파츠 부분이 전개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열 배출을 위한 전개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 아래쪽으로도 이제 파란색의 외장을 하고 있는 날개 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도 빔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클리어 파츠에 코팅 파츠 다양하게 쓰였고 앞쪽에는 역시 빔포의 포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돌리거나 앞으로 들고 내리고 꺾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게다가 매뉴얼에는 없긴 한데 이 중간 부분을 크게 힘들이지 않고 갈라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안쪽 프레임부터 이 클리어 파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 클리어 파츠 자체는 옆에서도 드러나는 건데 더 큰 면적이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 장비가 메인 장비라고도 할 수 있죠. 백 아머입니다. 뭐 말이 백 아머지 사실상 근접 무장이거든요. 바로 무장부터 볼까요? 딱 봐도 칼날처럼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은 락이 풀리면서 엄밀히 따지면 무장을 떼고 남은 이 친구가 백 아머고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이게 입자진동 커팅 블레이드, 거대한 대검입니다. 꽤 커요. 본체보다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길이가 꽤 긴데 가볍게 길이를 한번 재보면 28.5cm 나옵니다. 두께 자체는 얇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츠가 꽤나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입니다. 손잡이부터 해서 이런 동력선에다가 기본 프레임, 그 위에 검은 색깔 외장, 그리고 그 위에도 검은 색깔 파츠들이 몇 가지 쓰이면서 클리어 파츠로 된 칼날,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공격적이게 생긴 칼날입니다. 그냥 무장손에 고정시켜서 편하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두 개 다 가지고 와서 이도류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 이 상태는 싱글 블레이드 모드입니다. 여기서 연결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검의 손잡이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서로 반대되게 잘 끼우고 반대쪽 파츠로 마무리를 해주면 더블 엣지 모드의 완성! 이렇게 중간 파츠, 연결 파츠를 통해서 두 개의 검을 하나로
트윈 엣지 모드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한 거죠. 이거 더 길어졌는데. 근데 손잡이는 교차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2배는 아니고, 근데 50cm네요. 50cm. 무지 길다. 그리고 백아머 자체도 마치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의 파츠들이 좀 인상적이고요. 당연히 백팩이랑 연결될 부분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 자체는 플라스틱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 속은 합금으로, 합금 축 위에다가 플라스틱을 씌워놓은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도 연결 파츠입니다. 이렇게 관절부가 있고요. 좌우로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바깥쪽에 이런 장식들도 전부 다 이렇게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파츠들 분할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금색깔 링 부분도 당연히 분할이고, 여러 가지로 파츠들 자체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밑에도 가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까 봤었던 이 나머지 파츠, 그리고 우리의 신발, 추진 장치도 가져와서 이 친구들을 자율 모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일단 고기동 추진 장치의 뒤쪽, 이 상단부의 뒤쪽 추진 장치를 빼주면 이렇게 구멍이 나타나는데, 2개 다 이 파츠를 제거해 줄게요. 2개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되게 단순하게 생긴 파츠 있습니다. 이거를 위치에 맞춰서 잘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럼 뒤쪽에 이제 사각 구멍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환사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환사의 백팩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환사의 백팩 아래쪽에 검은 색깔 파츠 제거하면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구멍이 나타나죠. 일단은 여기다가 백아머를 양쪽에 다 장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인트랑 이 백팩이랑 수평되게 끼워준 상태에서 이 추진 장치 잘 가서 백팩 장착해주면 추진 장치의 파이터 모드 완성입니다. 이것만으로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탈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환사 콕피트가 백팩에 있거든요. 지금 이 회색깔 파츠가 콕피트 해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탈출 포드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방금 떼어낸 거 하나 더 갖고 와서 이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뒤에 이제 위로 솟아있는 조인트가 달려있는 이거를 잘 껴줍니다. 이 파츠 잘 껴주고, 양옆에 있는 부스터 밑으로 완전히 내려줄게요. 그 상태로 이 대기 모드의 강화 입자포를 가지고 와서 이 정중앙에 있는 커버 제거, 입자포의 윗부분을 이렇게 뒤로 넘겨주듯이 만들어주고요. 그대로 이제 나타난 구멍을 여기다 껴주는 거죠. 도킹! 추진 장치의 자율 모드 1번 완성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약간 뭐 좌우가 날개가 되어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꺾어가면서 모양을 좀 맞춰주는 것도 가능한 거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서 다시 이 추가 파츠를 잠시 떼어내주고요. 이번엔 이 파란 색깔 파츠가 조립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다시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강화 입자포에 이 양옆에 마개가 있었잖아요. 이 마개를 하나씩 제거해서 축을 노출시킨 다음 이거를 여기다 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반대쪽도 이제 대기 모드로 바꿔줘야겠죠? 잘 바꿔서 이렇게 그대로 뒤로 돌려주면, 그리고 마개 꺼내서 조인트 노출시켜서 다 껴주면 짠! 추진 장치 자율 모드 2번 완성! 이렇게 강화 입자포를 1개 달아주냐 2개 달아주냐 요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터 모드와 자율 모드 해서 이것만으로도 볼륨감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밑에 이렇게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조인트도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사 본체와 동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용 베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보조 스탠드 2개, 이게 방금 만든 자율 모드랑 파이터 모드를 전시할 수 있게 해주고요. 본체 것까지 해서 디스플레이 조인트는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전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임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적열 블레이징 스타 시리즈의 환사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베이스 자체도 가만 보면 모터 뉴클리어의 엠블럼이 살짝 들어있어요. 살짝 쿵 보이고요.
주변에 보조 스탠드를 끼울 수 있는 다양한 구멍들 뚫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기본 이 스탠드도 뭔가 파츠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체가 끼워지는 조인트 부분은 이렇게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 부러질 일 없이 튼튼하게 띄워 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기믹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뒤에 락 풀고 높낮이 조절, 앞쪽에 락을 풀고 이렇게 베이스 자체 요 스탠드의 각도 조절, 그리고 지지대 부분을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걸로 또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베이스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뒤쪽에 구조물을 이렇게 뒤로 넘기고 아래쪽을 잘 잡고 당겨주면 짠, 반대쪽도 짠,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는 손 같은 거 정도, 조인트 정도는 이 안에다가 그대로 수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닥을 보면 이렇게 옆으로 넓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거 좀 놀랐어요. 아, 그리고 보조 스탠드도 관절 자체가 되게 단단해가지고 저 큰 이 파이터 모드 같은 거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전시해도 스탠드가 처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환사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되게 독특한 실루엣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직선들이 막 눈에 띄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보면 곡선이 눈에 띕니다. 한번 보면 싹 돌려보면 분명 정면에서는 무슨 막 어깨도 샤프하게 막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뻗고 다리도 쭉쭉 뻗은 그런 느낌인데, 옆에서 보니까 오잉 하면서 다리가 골반부터 발목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거 되게 독특해요. 엄청 독특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허벅지, 무릎, 정강이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되게 독특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요거 좀 많이 독창적이네 하면서 좀 놀랐던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뒷모습 자체도 백팩, 뒤쪽 스커트, 뒤쪽에 이렇게 추진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고, 어깨 쪽에도 이렇게 코팅 파츠가 군데군데 쓰여서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실제로 자세히 봤을 때 은근 이런 작은 부분들, 그리고 은근슬쩍 가려지는 부분들의 금색 파츠가 꽤 효과가 큽니다. 먼저 사이즈 잠시 재보면 뿔까지 25cm가량, 상당히 크네요. 정확히 뿔 끝까지가 2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은근 쓰였는데, 특히나 머리 부분이 이마 라인도 클리어 파츠여서 좀 눈에 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부터 주변 아이라인, 턱의 파란색 등등등 전부 다 분할입니다. 뭐 어디 하나 스티커 쓰인 곳 없고요. 기본적으로 클리어 파츠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참고로 눈도 이거 클리어 파츠거든요. 클리어 파츠인데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예요. 참고로 겉부분에 되어 있더라고요. 메탈릭 오렌지. 그러면서도 머리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 곳곳에 보이고, 그리고 클리어로 된 뿔, 그리고 요 귀 장식 부분도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뒤통수까지도 가만 보면 여기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통부터 본격적으로 클리어 파츠가 쓰인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나 흉부, 겨드랑이, 복부 다 클리어 파츠가 알게 모르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작은 부품들도 다 파츠 분할인 거거든요. 프레임 위에다가 흰 색깔 외장 씌우면서 검은색으로 색 채워진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 클리어 그린 파츠 같은 경우는 내부에 다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패널 라인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서 허리도 적당히 잘록하면서도 이 클리어 파츠 검은색, 회색 겹겹이 쌓여있는 이 파츠들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뒤로 가서 허리 라인까지도 클리어 파츠가 쓰인 걸 볼 수 있어요. 백팩을 빼고 잠깐 볼까요? 이렇게 백팩을 빼고 등을 보면은 안쪽에 합금 프레임 쓰인 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인트가 끼워져야 될 부분 이렇게 튼튼하게 합금으로 쓰인 것도 보이고요. 허리 안쪽에 코팅 파츠가 쓰인 것도 눈에 띄죠. 가동할 때 이 부분은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클리어 파츠 쓰인 부분도 눈에 띄죠. 그대로 백팩도 잠시 보면 뭐 하얀 색깔 외장, 프레임, 회색깔 외장, 이런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이고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으로도 파란 색깔 파츠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 백팩의 가장 큰 특징은 콕피트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회색깔 부분이 콕피트 해치다. 그래서 이 뒤쪽 프레임을 잡고 락을 살짝 풀고 위로 들어 올리면 짠! 파일럿 시트가 올라옵니다.
슬라이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만 보면 이 모니터 디테일도 파츠가 쓰였고요. 그리고 파일럿 자체도 디테일이 꽤 좋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성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슈트를 입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편안하게 파일럿 시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디자인, 어깨 앞뒤로 클리어 파츠가 쓰이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내부에는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 이 테두리도 검은색으로 다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프레임까지 해가지고 분할이 상당히 좋아요. 이 윗부분에도 클리어 오렌지 파츠가 쓰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가보면은 안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추진장치 파츠도 코팅 파츠 쓰고 빨간 색깔 파츠에 어깨 관절 바깥쪽도 여기도 합금으로 된 거 위에다가 금색깔 링 파츠, 코팅 파츠 사용하기도 했죠. 팔 상박에도 간단하게 패널 라인들이 들어있긴 한데 몰드가 막 깊게 파여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절 부에도 보면 금색깔 코팅 파츠 쓴 게 좀 눈에 띄는데 가만 보면 이것도 합금 파츠 위에다가 씌워놓은 코팅 파츠입니다. 그래서 관절부나 이런데 핵심 되는 부분들은 다 이제 합금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팔 하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흰색 외장도 그렇지만은 가만 보면은 이 안쪽이나 이런 회색 파츠 분할 바깥쪽도 보면 이런데 파츠 분할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패널 라인도 적당히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은 아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깊지 않은 패널 라인들이 은근은근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팔꿈치 쪽 역시 이제 프레임 위에다가 외장을 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손은 기본 주먹손, 제가 미리 껴놓은 주먹손입니다. 아까 손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무장손 제외하고 나머지는 볼 조인트라는 거 이렇게 살짝씩 꺾어지죠. 그리고 골반 쪽도 기본적으로는 샤프한 디자인, 그러면서도 뭐 금색 파츠, 코팅 파츠 쓰고 이제 프레임과 흰색 외장, 회색 외장 다 분할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안쪽에 회색 파츠 다 분할되어 있죠. 뒤쪽 스커트 역시 앞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디자인으로 해서 뒤쪽 스커트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쪽으로 회색 외장이 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뒤쪽으로 해서 코팅 파츠랑 이런 스러스터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역시 하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아까 이야기했듯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 골반 허벅지 위쪽부터 발목까지 라인이 하나로 곡선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게 이게 또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물론 가동할 땐 분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지게끔 되어 있긴 한데 다리 폈을 때의 매력이 사뭇 다른 거죠. 허벅지 정중앙의 클리어 파츠 당연히 안쪽에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다리 자체의 이런 외장 디테일도 보면 파츠 분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흰색, 회색, 안쪽에 프레임까지 다 분할되어 있고요. 무릎 관절 부분에 이제 금색깔 링 파츠 이런 것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일단 다 이 곡선으로 이어져 있는 외장, 그러면서 종아리 쪽 여기에 패널 라인이 제일 많았는데 굉장히 복잡한 듯한 느낌으로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색 파츠가 쓰이기 때문에 검은색에 파란색에 물론 여기 빨간색도 있습니다. 선택 조립이고요. 저는 파란색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도 조금씩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정강이 라인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는 이런 디테일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종아리 뒤쪽으로 갔을 때 이제 무릎 관절 부분에 역시 금색깔 코팅 파츠 쭉 쓰이면서 여기도 이제 합금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고요. 종아리 스러스터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파란색으로 분할 잘 되어 있고 그 밑에도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클리어 오렌지 파츠, 그리고 발로 가보면 이제 발등이랑 윗부분 흰색이다가 발바닥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발, 그러면서 발등 가운데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도 가만 보면 이 코팅 파츠가 알게 모르게 쓰였어요. 발목의 바깥쪽이나 앞쪽,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어 파츠로 된 이런 장식 파츠가 쓰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발바닥 디테일도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은 당연히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고개 드는데 축관절이 안쪽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고개를 들 수도 있고요. 목 아래쪽으로 또 관절이 하나 앞으로 꺾어지는 관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짝 꺾어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이 축이랑 같이 해서 더 많이 꺾여지는 목을 볼 수가 있죠.
어깨는 본격적으로 합금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당겨주면은 안쪽에 합금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관절이 노출되고요. 관절 자체가 상하 가동도 해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깨를 빼는 것도 가능하고 뒤로 살짝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도 축으로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어깨 외장 별도 가동에 당연히 안쪽에 합금으로 된 관절이 있겠죠. 이렇게 편하게 들어 올려서 90도 이상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 이중관절, 합금 프레임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아까 손목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허리 부분 기본적으로는 축관절입니다. 돌아가는데 큰 지장 없이 편하게, 은근 막 간섭 심할 것 같은데 간섭 특별히 막 대단히 걸리는 거 없어요. 편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흉부 이렇게 1중, 2중으로 관절이 들어가서 이제 크게 움직여줍니다. 가만 보면은 아까 여기 연동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백팩 빼고 보면 이렇게 척추에 코팅 프레임이 이렇게 프레임끼리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근 크게 굽혀지는 게 특징이고요. 대신에 뒤로 허리 들어주는 거는 안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흉부, 스윙이 가능합니다. 스윙도 튼튼해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다음은 고관절. 전에 스커트 가동 봐야겠죠. 앞쪽 스커트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 연결인데 공간이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싶다가도 일단 사이드 스커트 안쪽에 심어진 관절이 움직이면서 뒤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고요. 가만 보면은 축이동도 있습니다. 축을 이렇게 밑으로 쭉 빼줄 수가 있어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90도 이상 아주 편안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90도 조금 넘게까지 편안하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대신에 고관절 두 개가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정도가 살짝 아쉽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액션 포즈 취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리가 많이 움직인다는 건 좋은 거죠. 허벅지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무릎은 드디어 이제 여기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나요?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 동그란 부분이 먼저 1차적으로 관절이 움직이면서 허벅지가 슬라이드합니다. 그러면서 외장 갈라지면서 안쪽에 관절이 노출되고요. 아래쪽 움직이면서 종아리가 슬라이드합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살짝 아래로 슬라이드하면서 편안하게 무릎이 굽혀집니다. 당연히 안쪽에 프레임 그리고 합금 프레임 노출되는 게 당연하고요. 허벅지와 종아리 슬라이드로 이렇게 크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죠. 갈라져 있는 외장도 꽤나 볼만하지 않나요? 물론 무릎 관절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아주 유지력 좋아요. 그리고 발목 관절 기본적으로 회전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의 축, 아래쪽의 축 해서 이렇게 발목을 쭉 뻗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굽혀줍니다. 발바닥 가동도 추가로 있으니까 굽히는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것도 적당히 접지할 수 있도록 꺾어집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당연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기왕에 해보는 거 콕피트도 올려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 놓는 것도 꽤 괜찮겠네요. 자, 그럼 환사의 기본 형태로 추가 장비 장착 없이 이대로 액션도 취해보도록 합시다. 베이스에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제 고관절 사이, 다리 사이에 보면 보이는 사각형 구멍, 이걸 통해서 디스플레이 조인트에 끼울 수도 있는데 백팩에도 있습니다. 백팩에 검은 색깔 파츠를 제거하면 여기도 이제 스탠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다 해주면 좋겠죠? 상관없을 테니까. 근데 이 환사 단독으로는 다리 사이에 끼우는 게 좀 더 액션 취하기는 편한 것 같더라 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베이스 가지고 왔어요. 공중 액션 바로 취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 친구 이름도 빔라이플이겠다. 멋지게 또 포즈를 취해봤는데 관절 자체는 튼튼하고 쭉쭉 뻗은 모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포즈 잡았을 때 좀 시원시원하게 뻗은 느낌이 보기가 좋죠. 특히나 다리가 이 굴곡 없이 그대로 이어진 느낌이라서 이게 굉장히 진짜 독특하기는 해요. 그리고 자율 모드의 추진 장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플라이트 모드랑 그리고 자율 모드 2번의 형태 한꺼번에 이렇게 세 대의 메카를 전부 다 전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스탠드 강도가 튼튼하니까 이게 이 무거운 애들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전시할 때 효과가 큽니다. 공간을 많이 먹기는 해요. 아무래도 두 대의 메카가 좌우로 펼쳐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도 박력은 끝내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환사한테 무장도 시켜줘 봐야겠죠. 이제 라이플과 쉴드 말고도 백팩에다가 더 달아줘 봅시다. 백팩을 잘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백아머 먼저 잘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검이 달린 백아머 먼저 장착을 해봤습니다. 백팩 도킹. 짠! 백팩 장착 완료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백팩의 컬러링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소체가 새하얗잖아요. 하얗고 밝은 톤의 컬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백팩은 어두운 컬러가 더 많아서 좀 대비된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넓은 망토를 두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두우니까 이 무기는 강하다 라는 그런 뭔가 이미지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거기다가 막 굴곡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톱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특징이지 않나 싶네요. 포즈 취할 때 팁이 있다면 일단 기본 관절들도 있지만 이 검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 자체도 이렇게 가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펴듯이 좀 더 넓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가속해서 뛰쳐나가는 듯한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런 느낌도 꽤 괜찮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는 구도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체 자세 디자인이 좀 날렵한 디자인이니까 이런 포즈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다음 볼 거는 이 추진 장치를 이용을 해서 경량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좀 이것도 괜찮네 했던 포인트인데 일단은 백팩에 날개 같은 거 다 떼줄게요. 종아리 옆에 보면은 여기 작은 흰색 파츠가 사실 마개입니다.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바깥쪽의 것만 좀 빼줄게요. 이렇게 잘 빼서 빼주고 여기다가 연결용 조인트를 껴줍니다. 양쪽 다 껴줄게요. 그리고 추진 장치를 아까 구성에서 봤듯이 위아래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위 안쪽에 보면은 조인트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주면 다리에 추가 추진 장치가 달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고기동 추진 장치 경장 형태 완성! 이게 백팩의 나머지 뭐 장식들 날개들 다 떼어낸 상태에서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리 부스터만 살짝 얹어준 형태여서 그냥 심플하게 멋져요.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플하게 볼 것도 다 봤겠다. 완전 무장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발에다가 추진 장치도 달아줄 거고요. 이제 강화 입자포도 백팩에 날개처럼 또 달아줄 겁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일단 추진 장치를 발바닥에 도킹시키려면은 발바닥 중앙에 있는 스러스터 디테일 파트 있죠? 얘는 빼줍니다. 얘가 끼워져 있던 조인트와 발 앞쪽에 있는 사각 구멍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활용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발 쪽부터 준비해 볼까요? 요 추진 장치 위에 이제 커버 파츠를 빼줍니다. 뺀 자리에 이제 도킹용 전용 조인트를 끼워주고요. 아까 디테일 파츠 뺀 조인트가 이 뒤에 원형으로 들어갈 거고 발바닥 앞에 사각 조인트 있죠? 이렇게 두 개로 튼튼하게 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조인트를 끼워놓고 준비! 발은 준비가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검이 달려있는 백아머를 가지고 와서 이 중앙에 있는 관절 파츠는 빼줄게요. 이렇게 안쪽 거 빼고 이 가운데 걸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파츠를 이 강화 입자포로 바꿔주는 거죠. 다시 잘 껴줍시다. 이렇게 해서 짠! 이 대기 상태로 입자포는 도킹 시켜주면 되고요. 양옆으로 확 하고 파츠가 늘어났죠. 이렇게 반대쪽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만들었는데 여기서 입자포 뒤로 넘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센서 부분이 앞을 보게 위로 든 다음에 뒤쪽의 관절만 내려서 형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방금 만들었던 반대쪽도 위에 들고 뒤쪽을 넘겨주고 자, 그럼 발부터 끼워줄게요. 이쯤부터는 환사 자체는 백팩을 이용을 해서 스탠드에 올려놓으면 편하겠죠? 자, 발바닥 장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앞뒤 조인트 잘 맞춰서 끼워주면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자, 반대쪽 발도 마찬가지로 도킹! 그리고 만들어둔 백팩은 뒤로 가서 장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부피가 확 하고 커졌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부터는 백팩에다가 조인트를 끼워 놓는 게 무게중심이라든가 이제 환사 자체의 이런 허리 관절이라든가 그런 데에 좋겠죠. 자, 이렇게 어드밴스드 환사 완전 무장 형태 완성!
볼륨감이 그냥 거의 배로 커졌어요. 백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아까 이 블레이드만 달고 있을 때랑 다르게 이제 중간이 확 하고 볼륨감이 커지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졌죠. 실루엣도 뭐랄까 확실히 느껴지는 건 강해졌다 같은 느낌. 화력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쭉 한번 돌아보면 정면도 뭐 날카롭습니다. 백팩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용의 날개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 이미지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액션 몇 가지 또 취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또 블레이드도 꺼내보도록 해요. 먼저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위해서 날개도 좀 더 뒤로 펼쳐주고 이제 블레이드도 좌우로 벌려주고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자세를 낮춘 듯한 느낌인데 약간 스키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발에 이제 부스터를 달고 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기존에 하던 액션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보통 부스터 하면 등에 달리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발에 달렸으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포즈 잡을 때도 부스터가 그래도 뒤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자세 낮춘 자세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포즈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돌진하는 형태가 방금처럼 마치 스키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안 그래도 커진 발로 그냥 적을 뻥 하고 차버리는 발바닥으로 차버리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액션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손에 들어봤습니다. 양손으로 해서 이도류 만들어 봤고요. 안 그래도 거대한 검인데 손 잘 버틸까? 했는데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손목 뭐 처지는 거 없고요. 꺾이는 거 없고요. 특히나 이제 무장 쪽 관절은 다 축이니까 손목 볼이 처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튼튼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력도 괜찮아요. 애초에 무장을 위한 고정손이니까 또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아예 꺾인 손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검을 높게 치켜 들었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꽤 큰 포인트죠. 근데 하도 길어가지고 화면에 지금 안 담겨요. 화면 안에 안 담겨요. 이렇게 카메라 좀 올려보면 쭉 올라가야 됩니다. 혹시 지금 이 포즈가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지금 베이스까지 다 포함해서 높이가 약 56에서 7cm 정도, 베이스까지 포함한 높이가 이렇습니다. 확실히 본체 자체가 25cm급인데 뭐 블레이드도 거의 그 급이니까. 근데 거기서 팔을 든다? 와우. 근데 진짜 꺾인 손목이 참 괜찮은 게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꺾인 손목 덕분에 이렇게 좀 앞으로 꺾어 잡을 수 있으니까 저게 생각보다 이 포즈의 범위를 많이 늘려주거든요, 저런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환사 모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탄발사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백팩 바깥에 있는 블레이드를 이렇게 위로 돌려줍니다. 좌우 다 돌려주고요. 그리고 백팩의 가장 안쪽 파츠는 놔두고 바깥쪽에 있는 이 입자포 부분만 이렇게 돌려서 앞을 향하게 올려주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전탄발사 모드 1번 완성입니다. 1번이란 건 2번도 있다는 얘기죠. 2번은 근데 간단합니다. 날개 좌우를 뒤집어주면 돼요. 반대로 껴주면 됩니다. 어떤 게 달라지냐? 이 입자포의 위치가 달라지죠. 지금 아래쪽 입자포가 뒤로 가 있잖아요. 이거를 좌우를 바꾸면 위로 올라오겠죠? 해보죠. 자, 이렇게 전탄발사 모드 2번 완성했습니다. 지금처럼 입자포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 반대가 됐다라는 느낌인데 이런 것도 꽤 괜찮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터 뉴클리어의 저결 5기성 6호 어드밴스드 환사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모터 뉴클리어 제품을 리뷰하는 건 처음이긴 한데 가성비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54,500원? 이게? 런너의 양도 런너의 양인데 볼륨감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거 좀 많이 놀랬거든요. 이 정도였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조립하면서도 소체는 꽤 할만한데 하는데 저런 백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작은 부품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코팅 파츠도 이것저것 쓰였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되는 부분이 살짝살짝 빛나는 것도 보기 좋고요. 클리어 파츠들 안쪽에다가 메탈릭 실버로 도색해준 부분도 굉장히 포인트가 있었고, 무엇보다 기믹이 되게 다양해서 그냥 뭐 백팩이랑 도킹 이러고 끝이 아니라 백팩이랑 추가 장비랑 이런 것들이 또 조합이 돼서 뭐 별도의 형태가 된다, 자율 모드가 된다, 이런 부분도 꽤 괜찮게 봤습니다. 거기다가 전신 기본 합금 프레임, 와, 무게감도 꽤 좋고요. 특히나 합금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관절들이 되게 튼튼해요. 되게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관절 유지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조립했는데 실제로 끝내줍니다. 포즈가 흐트러지는 게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관절 유지력이 좋아요.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이게 추진 장치 있죠? 발의 추진 장치. 발에다 장착을 하면은 이제 발이 수평이 아니라서 그냥 바닥에는 못 세운다는 거, 스탠드 꼭 쓰셔야 됩니다. 하기는 스탠드가 이렇게 큰데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뽀뽀시.